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주씩 걸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최대한 안 그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갔다 오다 보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내려갔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주주님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물론 제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강제 존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괴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체생금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투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제 방송 가지고만 존버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게 기회비용도 날아가고 괴로우신 분들 많으실 테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저도 참 괴롭습니다. 이왕이면 좀 주가가 반응을 조금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일전에 제가 2주 전에 방송할 때 이 오미크론이 그 전에 델타로 인해 가지고 5,000원대 한번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 이후에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지배종이 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또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파동을 기대를 해보겠다. 물론 EDGC가 파동이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미크론이 시장 전체에 지금 진단키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진단키트가 지금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EDGC는 지금 진단키트로 또 지금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단키트인 듯 진단키트 아닌 그런 주식이잖아요. 아이고야. 어찌되었든 이번에 좀 반응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주를 봐야 되겠네요. 그럼 2주 전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 관련된 찌라시라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죠. 차트도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이 4,000원 구간이 무너지면서 이게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무너지고 났죠.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박스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박스권 하단입니다. 이 구간이 내일쯤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한 3%짜리 음봉이 하나 기어 나오게 되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월요일 날 한 3%에서 5% 정도 양봉 한 개 정도 만들어줘야지 조금 마음의 안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추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그냥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땡큐하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거니까요. 본인들 주관적인 판단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봉이 기어 나온다 그러면 참으십시오.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지난주에 빠졌죠.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급 상태는 1수급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10일, 20일, 30일 평균 수급률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정 부분 갑자기 1수급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균 누적 수급률이 매집 수급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매집 수급률이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 단계에는 지금 진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 이 매집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존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깝깝한 시간이 길어지면요. 우리 주주님들은 물론 깝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죠.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견딜 줄 모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저축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시간도 견딜 줄 아셔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하십시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합니까? 안 하죠. 왜 대응 안 하죠?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심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이 하루에 일 변동 금액이 숫자가 보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심적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있었던 찌라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주요한 것들만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방송 자료용으로 자료 남기는 용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GC 유전체 기업 빅3 대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기사였고요. 액금 기사입니다. 그죠? 저는 이 액금에 관련된 기사가 조금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액금이기 때문에. 이 중기부는 분야별 참여 기업과 전문가, 업체 관계자, 투자자를 초청을 해서, 넥스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EDGC, 이 세 개 기업의 자율주행 AI 반도체, 그리고 고해상도 AI, 4D 이미지 레이더, 그리고 EDGC의 액체 생검, 이렇게 세 개를 빅3 대표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당장 주가를 끌고 갈 재료는 못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응 없었습니다. EDGC 주가가 지금 반응할 재료는 그래도 오미크론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재료가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12월 8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PCR 검사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장 유전체 분석 개발이 부각이 되고 있다. NGS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법이죠. 우리가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EDGC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이걸로 지금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죠. 물론 이 기대감은요, 합리적인 기대감은 맞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게 맞죠. 왜? NGS로 지금 현재 분석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죠. PCR로 먼저 1차적으로 코비드19를 진단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어떤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는 NGS로 분석을 하죠. 근데 이게 키트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이죠. 근데 이게 키트로 만들어내서 이걸 사용을 한다?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NGS 같은 경우에는 PCR에 비해서 항운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PCR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시간 이상의 시간적 분석이 필요하죠. 근데 NGS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걸리는데 이거를 키트로 만든다? 지금 1위G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상철 대표가 흘린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솔젠트에 즉시 오미크론을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으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솔젠트 같은 경우에는 NGS가 없습니다. PCR이죠, 오로지. 이거 회사에서 보기에도 이거 가능성이 없다란 얘기죠, 사실. 이거는 만들 수야 있겠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즉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를 회사가 더 잘 알겠죠. 저는 모르는 얘기고, 근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재료가 그래도 시장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 이게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지금 스텔스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PCR에 대한 이 NG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인가 15일인가 이때 기사가 하나 나왔죠. 오미크론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이 되었다. 국내 첫 개발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찬물기 얹었죠. NGS에는 기대감을 불어넣기에는. 이게 뭐였죠? PCR 회사입니다. 코젠바이오. 코젠이죠. 이 코젠에서 지금 보시면 민감도 99%, 특이도 100% 개발을 했다, 성공을 했다. 4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PCR로 검출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회사 제가 홈페이지를 갔다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 회사는 PCR 회사가 맞고요. 그리고 이 코젠 바이오텍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의료 바이러스 5종을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들어냈다. 이게 주요 공시로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PCR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NGS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빠지겠지만 그래도 요게 이제 뭐 관련 기업들이 PCR 관련 기업들이 시젠, 랩지 이런 것들이 반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금요일 날 오히려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보통 재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코로나는 당장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매출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잠시 이렇게 시장 반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단키트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테마에 물리면요. 시급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물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진단키트의 모양새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한 번쯤은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로 따지면 120억 정도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바이오 기업에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수출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1000만 불 수출 탑을 이뤄냈다라고 하면 또 2000만 불 수출 탑 이뤄낼 것이고요. 3000만 불 또 이뤄낼 것입니다. 왜? 지금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출 성장에 대해서 EDGC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추럴 라이프 누트리션 그것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EDGC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어제 페북 신상실 대표님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페북에서 올라온 글이 뭐냐 그러면요. EDGC가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아시아 27개국 스타들의 유준체 정보와 초상권을 바탕으로 요즘 유행하는 블록체인 NFT를 결합하자는 강력한 제안이 있었다. 누구한테서 제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 라는 페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마이지논 박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관계사에 지금 관계사가 구성하고 있는 사업을 왜 지금 EDGC가 아무리 비슷한 지금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왜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계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는 관계사에 밀어줘야지. 저는 이런 거는 좀 달갑지가 않습니다, 사실. 마이지논 박스가 DNA 톡을 만들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 본부장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 이런 거예요. 마이지논 박스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 우버랑 페이스북입니다. DNA 시장에서 우버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 그 기반이 되는 게 이 DNA 톡이죠. 이 DNA 톡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곽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유전체를 이쪽에 의뢰를 하겠죠. 제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유전체 정보가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저장을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PC에 데이터로 그냥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캐릭터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상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NFT 기술을 입히는 겁니다. NFT 기술을 입힌다라는 것은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고유 번호가 이렇게 번호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는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일반 우리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 유전체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가상 공간에 집어넣는 거죠. 메타버스죠. 여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채팅도 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유전자 정보는 또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의학계라든지 뭐 연구 개발을 필요한 곳들, 유전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곳들이 이 NFT를 입혀놓은 개인 유전체 정보를 전체를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수익도 소유권을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겠죠. 이게 다양하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이게 상속 정여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지금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 관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만약에 내 정보가 입혀진 이 캐릭터를 NFT를 누가 살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당하게 이 NFT를 입혀준 이 내 유전체 정보가 입혀진 이 캐릭터를 부모님한테 팔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한테서 건너온 돈에 대해서 이게 정여로 볼 수가 없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NFT는 아직까지 자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업은 뭐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아마 좀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마이지논 박스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업을 ED에서 하이제킹을 한다. 관계사 사업을 하이제킹한다. 아, 이거 안 좋아요. 물론 ED가 유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8기 추총 때 유후에 대해서 프레임을 잘못 입혔다. 조상 찾기가 웬 말이냐. 이 조상 찾기로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9기 추총 때 저는 참석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 기말에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저가 유후에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이건 제가 그때 8기 추총 때도 빨리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소액 주주들 말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부디 유후가 성장을 하길 바라고요. 신상철 대표님도 이제 그만 관계사 사업권에 대해서 하이제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물론 이 사업권이 뭐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상 찾기로 프레임 입힐 정도면요 하면 안 돼요. 애금이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NGS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산정검사 그것도 지금 성장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뻘짓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리지시 포에버.